한글 차트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화면은 한글 2016 버전, 네오 버전의 차트 도구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차트 만들기를 한 이후 그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도구 상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이 부분은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실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가 잘못됐을 경우에 다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차트의 스타일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스타일 부분을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차트 제목, 그 다음에 계열, 축, 범례, 크게 네 가지의 구성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차트 전체에 대한 제목이고, 그 제목에 대한 서식을 바꿀 때는 제목 모양을 클릭하여 서식을 바꿉니다. 계열 부분을 편집하고 싶을 때는 계열 부분을 선택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이 축 부분인데요. 차트를 만들고 나면은 항목축과 갑축으로 두 개의 축이 생성이 됩니다. 그 축 자체에 대한 눈금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축에 축을 클릭하시면 되고, 축에 써져 있는 글자, 항목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값의 숫자 또는 항목의 이름, 글꼴을 바꾸고 싶을 때는 축의 이름표로 들어갑니다. 각각의 축의 제목을 입력하고 싶을 때는 축의 제목을 클릭합니다. 범례의 위치를 선택하시고 범례의 모양은 하단의 부분을 클릭하여 서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글 2016 버전인 경우에는 이렇게 도구 상자가 뜨게 되고요. 2020 버전인 경우는 보기와 같이 앞서 본 것과 차이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차트 도구에 이전에 보였던 제목, 범례 또는 축에 대한 구성 요소들이 전부 하나의 도구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구성을 클릭하면 그 안에 다시 한번 축에 대한 제목, 그리고 차트 제목, 그리고 범례와 같은 구성 요소들이 이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차트 종류 또한 하나의 도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차트의 종류가 모두 다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은 스타일에 해당이 되는 곳이고요. 항목과 계열을 바꾸고 싶을 때는 줄칸 전환을 이용하시고,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클릭하십니다. 차트 부분은 버전에 따라 메뉴의 구성이 많이 다르니 유념하여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와 같이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만들었을 때 요소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차트 전체를 우리는 차트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차트 영역 배경 색깔을 바꿔라 하면 차트 전체 바닥의 색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상단에 보여지는 이 부분이 차트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부분은 범례라고 합니다. 현재 축이 가로축 X축과 세로축 Y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차트의 종류가 가로 방향의 막대기이기 때문에 바로 세로축이 항목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의 값들은 이것은 갑축이라고 부릅니다. 축의 축 부분은 바로 이렇게 눈금이 보여지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축이라고 하고요. 축의 이름표가 100, 200, 300, 400과 같은 글자 자체를 축 이름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위, 만명, 이것이 축 제목에 해당이 됩니다.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ITQ 시험에서 차트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한글 2020과 2016 버전 공통 문제로 출제된 차트 문항입니다. 2022년 5월 기출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차트 조건에 보시면 차트 조건 제목에 두 가지 버전으로 조건 사항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수험자 유의사항을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은 문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은 한컴 오피스 2020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한컴 오피스 네오는 가로 안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성한 답안의 출력 형태가 문제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차트 부분에서는 버전에 따라 그 출력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항을 보시면 차트 제목 부분에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오 버전으로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이 가로 안에 있는 지시사항을 따라주시면 되고 2020 버전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사항을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차트에서는 묶은 가로 막대일 경우에 버전에 따라 항목의 순서나 범례의 순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오 버전 중심의 교재를 가지고 2020 버전으로 차트를 작성할 때 출력 형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2020 버전과 2016 버전 공통으로 출제된 문항을 가지고 차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작성 후에 반드시 커서는 표 바깥에 둡니다. 그리고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셀 배경색이 입력된 곳이 차트의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노란색 부분을 먼저 블럭을 잡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차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차트 만들기를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차트 데이터 편집 내용이 나타나게 되고요. 데이터의 자료가 제대로 선택되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이 창은 닫도록 합니다. 그러면 차트가 만들어졌죠. 이 차트의 위치를 표의 하단으로 내리시고 가로의 크기를 넓혀줍니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는 모두 잘 선택이 되었고 두 번째, 차트의 종류를 먼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종류는 위에 메뉴에서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펼쳐서 확인해 보니 이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현재도 묶은 세로 막대형이기 때문에 별다른 선택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 제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그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여 제목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글자의 내용에 차트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제목에 굴림 진하게 12포인트를 설정합니다.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이 제목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 창에 이 객체에 대한 차트 제목에 대한 속성이 열립니다.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부분은 제목 배경을 채워주는 채워주기, 외곽선을 나타내는 선이 나타납니다. 조건에 보면 채우기는 하향, 테두리, 그리고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는 흰색을 넣고 선은 어두운 색을 클릭합니다. 바로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은 효과입니다. 효과를 클릭하게 되면 그림자, 네온, 옅은, 테두리 세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림자 부분에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차트 제목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체 글꼴을 굴림 보통 10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갑축, 가로로 있는 항목축, 오른쪽에 있는 범례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 범례는 바깥쪽에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범례 또한 오른쪽 클릭하여 글자 모양 편집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갔을 때 한글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신 후 반드시 영어 글꼴 또한 굴림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유는 숫자인 경우에 영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오른쪽의 개체 속성에 첫 번째, 채우기는 없지만 바깥쪽에 테두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에 어두운 색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있는 갑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갑축에 해당하는 이름표입니다. 이름표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영문도 굴림으로 바꿔줍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값의 간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0, 20, 40, 60, 80 주 단위가 20씩 올라가는데요. 혹시 만든 이후에 이 주 단위가 다르다면 반드시 개체 속성에 마지막에 있는 아이콘 축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최소값, 최대값, 주 눈금선의 값까지도 수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여지는 축의 이름표 옆에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축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상단 부분에 도구의 차트 구성 추가 버튼을 누르신 후에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 제목이 나타납니다. 축 제목을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제목 편집을 클릭합니다. 내용을 바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단위, 선, 명, 가로 닫고 글꼴 또한 굴림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자, 현재 보여지는 축에 대한 제목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글 상자에 대한 글자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가로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방향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전시관, 체험관, 공연에 대한 항목 축에 대해서 글꼴을 바꿔주시면 차트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가로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여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서 굴림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차트가 모두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출력 형태와 비교를 해보니 모두 맞는데 뒤편에 있는 이 주 눈금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눈금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구성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눈금선의 기본 주 가로에 대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